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이 왜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검증, 윤 탄핵청문회에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미 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탄핵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기로 했죠. 그리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어제 증인 채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인 누구를 채택을 했느냐? 이거 보겠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26일 이 둘째 날이에요. 청문회 둘째 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그리고 이 송창진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을 총 6명을 추가 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당 단독으로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이 이렇게 할 때 여당 그럼 가만히 있었겠느냐? 사진에 나오죠. 유상범 의원 지금 위원장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표결에 앞서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또 경호처 직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토론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이용한 의회 입법 독재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최수영 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자동 접수된 겁니다. 접수한 기계를 탓하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전 막무가내식 그러니까 국회법에 대한 오독이고 국회법을 왜곡하는 거죠. 국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법사위 가기 전에 본회의의 의결 거친 다음에 법사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탄핵 청원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탄핵에 준하는 그러니까 탄핵을 진행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법사위에서 의결해가지고 증인 채택까지 해버렸어요. 이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위법적이고 법에 말하자면 성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공세하는 이게 저는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요. 이건 좌판 정치입니다. 그냥 무조건 판 깔아놓고 그저 호객행위 하듯이 사람 불러 모으는 겁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회법에 탄핵이 엄중하게 명시돼 있었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청원은 다른 성격으로 보더라도 국회 청원이 됐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지난번 검사 탄핵 4명 할 때는 본회의 의결 거쳐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네. 탄핵 청문회도 탄핵 절차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본회의 의결 거쳐야죠. 이런 식으로 기계가 접수했다? 기계를 탓하라?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궤변입니까? 이거는 좌판 정치 아니냐 다 늘어놓고 좌판 정치다라고 약간 살짝 잘 흥분 안 하시는데 오늘 살짝 흥분하셨어요.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유불급 같아요. 제가 봐도 국회법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의 절차를 저는 충분히 거치고도 탄핵 청문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100몇십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는가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만들고 그동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말 그래라고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권한 이외에 뭔가를 행사를 했는지 그게 또 탄핵 사유에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요. 일방적인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계점을 뛰어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출발부터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을 안 지키고 그냥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요. 검찰총장이라는 개인 이원석에 대해서라면 모르겠습니다. 퇴임을 한. 그러나 이건 검찰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에 뭔가 추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수사를 이렇게 미진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추궁하겠다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저는 기관 대 기관
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 비판, 조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직 있는 한은 저는 이것도 역시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증인으로 이 개인 이원석 총장이 아니라 이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이원석 총장을 지금 부르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과유불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인에 들어간 이원석 총장 어제 퇴근길에 이례적으로 또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 일이다라고 이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들으면서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부르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이다라고 못 박으셨는데 네. 그 탄핵 청문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그 탄핵 청문에 또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의 또 관심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야당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나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이다라고 못 박는 태도는 국민들께서 또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것도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동석 위원님, 지금 장 변호사님은 그러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부를 수 없다는 얘기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총장을 정치적 사안으로 이용하려는 행보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부른다. 이게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럴 질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검찰의 위상도 계속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위상 역시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 이런 것들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게 굳이 국회 탄핵을 거쳐서 해야 될 사안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글쎄 이게 이원석 총장을 부르는 거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지금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었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이원석 총장도 현재 나온 얘기를 보면 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예정돼 있는 탄핵 청문회가 예정대로 흘러갈 것인가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